맞습니다. 일단 오늘 좀 피드백도 좀 있었고 해서 방송 방향성을 좀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했던 날이었는데, 사실 방송이 제가 디테일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빨리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방송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모두의 니즈를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절충안을 제가 가져간 게 거의 이제 경기를 한 5분 정도, 그 정도만 좀 떠드는 걸로 일단은 제가 타협을 해놓은 겁니다. 5분도 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45분 정도 이제 영상 길이가 나오는데, 일단 최대한 제가 데이터적인 부분 많이 반영대로 노력하고 할 텐데 시간상 그러지 못하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도 월드컵 먼저 빠르게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내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포인트,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들 찝어드리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 이제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결과 예측하셔갖고 배팅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포르투갈 대 우즈베키스탄의 경기입니다. 오늘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아마 라인을 가득 내려놓고 역습을 통한 전개를 먼저 목표로 하고 경기를 할 겁니다. 이미 이 경기가 포르투갈은 반드시 이겨야 되지만 아쉽게도 지금 팀 내부적으로 포르투갈이 지금 잡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여러분들 좀 건드시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이 호날두가 이제 논란에 이제 섰죠. 이 문제 발단이 됐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네투였던 걸로 아는데, 네투가 인터뷰를 통해서 호날두가 대단한 선수인 건 맞지만 지금 뭐 우리 팀에게는 그냥 하나의 팀원일 뿐이다, 다른 게 뭐 호날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호날두를 좀 깎아내린 듯이 말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제 저 페페에다가 호날두 아내였나 누구더라 뭐 인스타로 뭐 등판을 해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부적으로 이제 호날두에 대한 네베스였던 것 같아. 네베스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베스. 네베스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고, 그런 거기에다가 뭐 다실바까지 섞이고 뭐 이러면서 욕 처먹고 뭐 이러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팀 내부적 상황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화합이 가능할 것인지, 결국 팀 스포츠인데 거기에서 화합이 가능할지, 괜히 이제 호날두에 대한 이 인식이 경기 중에 이제 무의식 중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패스 갈 게 안 가고 이제 좀 그런 식으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지금 현재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 경기에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금 이 해당 K조입니다. K조에서는 콜롬비아만이 1승을 거둔 채 콩고와 포르투갈이 각각 1무씩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은 조 2위를 위해서라도 오늘 경기에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배당뿐만 아니라 전력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앞서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어차피 오늘 넓게 퍼져서 수비하게 될 거고, 센터백에서는 이제 맨시티의 코사노프죠. 코사노프가 같이 이제 버텨주면서 최대한 이제 끈질기게 버티고 역습놀이를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걸 생각하면 포르투갈 입장에서도 꽤나 답답한 경기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잉글랜드와 가나의 경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가 이번 대회에 조금 이를 갈았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번 대회에서 라이스와 그 다음에 이제 벨링엄의 역할이 더욱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잉글랜드라는 클럽이라기보다는 이제 국가죠. 이 국가대표팀 경기력을 실제 좋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유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네이션스 리그 유로 정말 좋아하고 다 챙겨보고 너무 이제 관심 있게 즐겨보다 보니까 잉글랜드에 대한 평가 자체도 당연히 알고 있지만, 사실 잉글랜드가 뭐 대표팀에 와서는 사실 너무나도 성적들이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번 대회에서 확실히 좀 스텝업 시켜주는 화합을 만들어내고 이제 발이 좀 맞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 라이스와 벨링엄의 중앙에서의 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가나가 지난 경기에서도 보여줬지만 사실 이제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이라고 바라보기는 쉽지만은 않죠. 그래도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상위 랭킹에 해당하는 국가인 만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데, 이번 경기도 더욱더 이제 좀 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스날에서도 뛰었었고 토마스 파티 오늘 경기에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파티가 합류하는 이 경기에서 이제 술레마나와 세멘요 요 삼각편대에서 전개가 얼마나 이루어져가지고 앞으로 찌르고 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텐데, 이 결국 이쪽 전개가 이루어지는 쪽이 리스 제임스와 앤더슨이 버티는 쪽이에요. 그래서 가나 입장에서 좀 답답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결국 이제 성과를 가나가 내기 위해서는 세멘요가 역습해서 뛰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뚫어내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가 오늘 경기에서 조금 걱정이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잉글랜드가 유리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다음 경기 이제 파나마 크로아티아의 경기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카데보르데 경기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이제 파나마가 카데보르데를 이제 리마인딩하게 만드는 그런 수비 라인을 세울 겁니다. 거의 이제 라인 자체가 뭐 제로톱에 5-5에 두 줄 수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수비 체제가 이루어질 거고 오늘 경기에서 이제 파나마 같은 경우도 선제골 먹히는 순간 월드컵 탈락이 눈앞에 들어선다고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금 L그룹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잉글랜드와 가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걔네들이 각각 1승을 했고 크로아티아가 파나마랑 같이 각각 1패를 박은 상태예요. 즉 오늘 경기에서 2패 박으면 사실상 탈락이기 때문에 무승부라도 뭔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골을 넣기 위해서 먼저 앞서 나가려고 라인을 올리는 선택을 하기보단 상대도 크로아티아입니다.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죠. 세계 랭킹 11위에 해당하는 피파 랭킹 강국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크로아티아를 상대하는 파나마의 스탠스는 선수비, 후역수비 철저하게 갖춰진 이제 라인을 유지한 이제 포메이션 기반의 이 플레이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크로아티아가 대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 초반에 빠르게 뚫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될 텐데 그게 포메이션상으로 전략상으로는 파나마가 버티고자 할 경기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대 콩고의 경기인데 이것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콜롬비아 축구 보셨겠지만 이 디아즈가 날뛰는 순간에 사실 굉장히 이제 위력적인 팀이 바로 콜롬비아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사실 이 콜롬비아 입장에서 이 먼저 골을 넣었던 것도 디아즈의 어시스트가 들어 무누즈의 골이었었고 두 번째 이제 결승골이 되었던 것도 추격되는 골 먹히고 결승골 넣었던 것도 결국 루이스 디아즈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디아즈가 이게 날뛰는 이 콜롬비아의 축구를 콩고가 억제할 수 있냐 아니냐를 논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억제 가능할 수 있다라고도 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이게 완비사카가 정말로 이제 끈질기게 잘 버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비사카와 디아즈가 맞붙는 라인 여기에서 이 지금 이제 그 무카오랑 그 다음에 완비사카 둘이서 이제 디아즈 압박하게 될 텐데 이 라인 뚫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번에 프랑스전을 이제 프랑스가 경기했던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프랑스였나?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이란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한 팀인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봤던 게 뭐였냐면 이 5-3-2 그러니까 투톱 체제가 되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투톱이 돼 버리면은 그 측면 윙어를 수비하는 데 있어서 한쪽 측면에 이제 협력 수비가 들어가서 중앙 미드필더가 2선 수비수가 측면에 붙어버리면은 중앙 미드필더 공간 자리가 하나가 비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투톱이 앞에 서 있게 되면은 그 미드필더와 공격 투톱 그 앞에 있는 투톱 사이에 중앙 공간이 하나가 비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거기 중앙 침투가 가능해지는 것이 이 투톱 체제에서의 약점인데 그 약점이 오늘 드러날까 조금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콩고가 결국 이제 투톱 체제를 운영을 하면서 그 전방에 서게 되는 자원이 이제 윗사람 같이 그 박한부였나요? 같이 둘이서 이제 투톱을 자원이 이미 그렇게 갖춰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그렇게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5-4-1로 좀 라인을 더 촘촘하게 가져갈 것이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앙이 그렇게 열리는 공간이 나오게 되면은 레르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수아레즈가 더 중앙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테고 파이널 서드 진입까지는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오늘 경기에서 콜롬비아가 노려야 되는 부분이 될 테고 콩고는 그걸 막아내면 역습으로 콜롬비아 뒷구멍 한번 쑤실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즉 결국 전술상에 이 전방에 몇 명이 서가지고 버티고 역습을 노릴 것이냐 무조건 위사는 원래 브랜포드 있을 때부터 그 이제 은베우모랑 같이 둘이서 이제 역습 가지고 게임을 했던 애입니다. 그만큼 역습이 중요한 이 경기에 위사의 역할은 매우 더욱더 핵심이 될 거고 그게 오늘 가능하다면 오늘 이제
콜롬비아 뒷구멍 하나 넣어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결국 미드필더 몇 명 살 거냐. 그게 오늘 경기에서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아마 오전에 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메이션 발표가 나고 나서 경기 진입이 가능할 거예요. 만약에 이 경기가 이제 5-4-1로 나와서 원톱 체제로 나오게 되면은 콜롬비아는 꽤나 고전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투톱 체제가 돼버리면은 이제 콩고 입장에서도 한 방 매기겠다라는 입장이 더욱더 강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콜롬비아가 이제 클린시트를 기록한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꽤나 타이트한 게임이 나올 수도 있고 실점을 오가면서도 그런 양상까지도 좀 생각해줘야 되는 경기일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유 감사합니다. 바로 MLB 진행할 건데 꽁치님 이거 MLB 일주일치죠? 보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MLB 바로 진행해보면은 토론토 대 휴스턴 경기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리 말씀드리면 비 소식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수확률이 꽤나 높게 잡혀요. 지금 이제 뉴욕 매츠 72%, LA 다저스 경기 이제 89%로 굉장히 이제 강수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기는 오늘 제끼고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경기들에 한해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 토론토와 휴스턴의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경기는 휴스턴의 승을 예상을 했는데 이제 너무 조기 강판이 나와버리면서 휴스턴의 마운드 운영이 달라졌고 LG 블루바우가 올라온 순간부터 이거는 조졌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휴스턴은 결국 끌려가는 양상 속에 토론토가 필승조였었죠. 호프문을 제외한 피셔, 발랜드, 로저스를 기용해가지고 경기를 굳혀서 4대2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카모토의 홈런도 결정적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토론토의 타격이 훨씬 더 잘 이루어졌던 경기였었고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셰인 비버의 부상 복귀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램바트가 나오는데 데이터적으로 측면으로 바라보더라도 오늘 경기에 램바트의 호투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계산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사실 시즌 성적도 봐야 되고 단기 성적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지만 실제로 이제 램바트가 보여주고 있는 성적들을 시즌적으로 보면은 오늘 경기에 토론토가의 가능성은 꽤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가지고 램바트의 이 출루 허용률이 줄어든 수치를 보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이제 휴스턴 쪽으로도 기울어지죠. 왜? 볼넷이 줄어들었거든요. 이 6월 첫 번째 등판까지 볼넷이라 하다면서 실제로 5월 첫 등판 5월 5일자 LA 다저스전부터 지난 6월 5일 이제 애틀레틱스와의 홈 경기까지 딱 한 달 동안에 총 이제 6경기에 나와가지고 기록했었던 4사구만 20개였습니다. 던졌던 이닝이 35.1이닝이니까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LA 인저스 원정과 디트로이트와의 홈경기에서 13.1이닝을 소화하면서 4사구가 몸에 맞는 공 딱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경기에서도 그 볼넷 통제 능력 자체는 고평가할 수밖에 없다. 왜? 아무리 시즌 초반에 볼질을 그렇게 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실점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피안타율 자체는 월간으로 보더라도 3월 달에도 4월 달에도 2할 1푼대 그리고 5월 달에도 그렇게 볼질을 했지만 2할 6리의 피안타율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6월 달 3경기도 던지면서 첫 경기 볼질을 했지만 피안타율은 1할 7푼 9리밖에 안 돼요. 얘가 실제로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은 매번 있는데 저는 X값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투수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진가조차도 지금 XBA가 2할 1푼 1리밖에 안 돼요. 얘가 정말 리그 상위권의 성적이고 그 애초에 OBA 수준이나 그 XWOBA도 3할이 채 안 되니까 어마무시하게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xERA도 뭐 지금 시즌 ERA와 굉장히 유사한 3.51의 성적으로 근사치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얘는 뻥튀기 된 수치가 없는 선수라는 거예요. 볼질만 안 하면은 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얘 주무기가 결국에는 이 체인지업과 함께 활용하는 이 슬라이더 변화구 로케이션을 잘 가져가기 때문인 건데 오늘 경기에서도 토론토 타자들이 꽤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토론토 입장에서 바라보면 셰인 비버의 복귀가 얼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실제로 셰인 비버가 지난 마지막 등판 경기를 하면서 이제 리앱 등판을 6월달 3경기인가 4경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던졌던 마지막 경기에서 볼질이 좀 있었습니다. 투구수는 89 딱 던지고 마무리를 했고 성적은 한 4실점 정도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경기를 펼쳤어요. 실제로 셰인 비버의 9위가 예전만치 못해요. 류현진이 사이영 반대 만회하면서 그 2점대 1점대 이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코로나 시즌 던졌을 때 있죠. 그때 셰인 비버가 사이영 수상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 셰인 비버의 공은 진짜 언터처블이었습니다. 그때 94, 5마일까지 꼽히면서 이제 그 셰인 비버의 특유의 슬라이더가 떨어졌을 때 타자들이 거의 못 건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고 저번에 부상 갔다가 이제 토론토로 이적하고 복귀했을 때 93마일을 던졌었는데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두 번 이제 던지면서 지난 마지막 경기에 던졌던 구속이 91마일이었어요. 사실 제가 리앱 등판의 성적을 그렇게 안 믿는다라고 속지 않는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셰인 비버가 복귀하면서 리앱 등판에 던졌던 피칭보다는 피칭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시즌에 제가 그렇게 부상 복귀전을 봤던 선수가 지금 한 4명 정도 주목을 했던 선수가 4명 정도 있었는데 그 선수들 뭐 예세비지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다음에 저 누구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그 봤던 게 그 선수들 전부 다 부상 복귀 전에 리앱 등판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모두 다 잘 던졌었습니다. 복귀하는 경기에서. 그래서 오늘 경기도 셰인 비버의 9위도 분명히 올라갈 거고 마찬가지로 잭 킬러였다. 잭 킬러도 마찬가지고 예세비지도 마찬가지였었고 또 2명 더 있는데 또 생각나면 또 중간에 말할 수 있는데 아무튼 좀 똥꼬가 근지럽습니다만 일단은 요거는 제가 봤던 그 재활 등판을 하고 이제 등판 복귀한 선수들의 9위가 복귀전에서 보통 이제 2마일 정도 더 구속이 나왔다라는 거, 실제로 그리고 복귀전이 나름 성공적이었던 거, 이런 요소들을 좀 반영을 해보면 셰인 비버도 오늘 경기에서 93마일을 찍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셰인 비버의 변화구는 위력이 생깁니다. 오늘 경기에서 지난 경기 보여줬던 휴스턴의 타격감, 그리고 클리블랜드와의 홈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휴스턴의 타격감 자체만으로도 다 데이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휴스턴의 타격은 리그 중하위권까지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2할 초반대 수준으로. 오늘 경기 셰인 비버가 좀 버텨줬을 때 토론토가 이틀 전에 경기를 쉬었죠.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 필승조들이 나왔지만 오늘까지 연투가 가능합니다. 물론 호프먼이 우선시돼서 등판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전 여부를 판단을 하겠지만 경기 리드한다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야 되고, 휴스턴도 어제 경기에서 AJ 블루바를 쓰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킹이랑 그다음 이제 좀 썼습니다. 필승조를. 그게 좀 이제 데로산토스랑 이렇게 썼는데 오늘 경기에서 남아있는 투수 이제 아브레이유랑 같이 좀 이제 나와줄 수 있는 오커트까지 남아줄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램바트가 7이니까 버틸 수도 있거든요. 헤이더 등판 얼굴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토론토 정배는 일단 절대 못 보고요. 이 경기 언더 생각해야 되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뉴욕 양키스 경기입니다. 트리거라는 게 참 신기하죠. 어제 경기에서도 제가 이제 공개해드렸던 게 결국 디트로이트 승 트리거였었고 저는 또 고집을 부려서 양키스 승이라고, 제 견해는 양키스 승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그걸 공개했던 이유들이 따로 있죠. 그렇게 이제 역배가 난다고 되어 있고 납득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트리거가 나오니까 제가 공개를 또 해드린 거였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양키스의 타선이 지금 이제 캐시 마일즈가 나오는데 캐시 마일즈의 공을 쉽게 칠 수 있는 수준은 사실 아닐 거예요. 마일즈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KBO 방송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구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선호하는 구종들이 있습니다. 저도 슬라이더보다는 스위퍼를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업보다는 저는 스플리터를 훨씬 더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커브보다도 너클 커브를 선호하는데 캐시 마일즈는 제가 선호하는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얘도 공 던지는 구종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얘가 휘 퍼센티지가 높게 나오는 투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던 같은 경우도 재구만 되었을 때는 지금 이제 타자들의 컨택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게 나올 만큼 헛스윙이 좀 잘 나와줘요. 헛스윙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방망이도 잘 안 나오고 로케이션 잘 돼가지고, 그래서 로돈이 나름 선방하고 있는 지금 돌아와서의 시즌인데 양키스도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도 오늘 경기에서는 투수들의 데이터에 좀 더 찍어 눌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디트로이트도 좌투수를 상대해야 되는 입장에서 경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타격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도 캐시 마일즈가 양키스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게 돼요. 왜? 이 좌타자들이 꽤나 많은데 캐시 마일즈는 그 스플리터라는 주무기가 좌타자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투구수가 사실 캐스 마이즈가 오늘 경기에서 99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라 보여져서 불펜 운영에서 디트로이트가 좀 더 타이트한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불안해서 디트로이트 역배까지는 노리기 어렵고요. 그냥 초반에 점수 조금 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선발 싸움에서 팽팽하게 흘러갈 거 생각하면 언더 보고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 대 시애틀의 경기인데 미치 켈러와 이제 조지 커비의 대결입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투수 상성만 따지고 보면은 시애틀의 승이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조지 커비가 이번 시즌에 커리어 이제 처음일 거예요. 아마 50% 넘게 땅볼 유도비를 늘려내면서 최근에 땅볼을 많이 유도를 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미치 켈러는 땅볼이 안 나오고 있죠. 이번 시즌에 미치 켈러가 던지고 있는 구종들의 평균 타구 각도들이 구종별로 분할해서 보더라도 마이너스 각도로 땅볼 유도가 되는 구종이 없어요. 지금 이제 미치 켈러가 결국 이제 오늘 경기 던지면서도 주무기로 바라봐야 될 거는 이제 스위퍼가 될지 슬라이더가 될지 모르겠지만 4월 달에는 얘가 보통 이제 스위퍼를 많이 썼는데 지금 들어 슬라이더를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슬라이더가 안 먹혀요. 지금 미치 켈러의 가장 큰 문제가 빠른 공이나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서 5월 달부터 지금 주무기 두 개가 꼬여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시애틀의 타자들이 그럼 칠 수 있냐를 논해야 되는데 시애틀 타자들의 타격감이 지금 많이 죽어 있죠. 지난주에만 시애틀 타격이 리그 최하위권에 유지할 만큼 2할 초반대 1할 9푼까지 떨어진 팀 타율을 나타냈었고 최근까지도 시애틀 타격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오늘 경기도 결국 커비가 투수력에서 앞서는 건 맞고 불펜에서도 시애틀이 앞선 게 맞아서 투수력은 여기가 더 좋은데 바람이 외야로 불어나가는 이제 오늘 이제 이 피츠버그의 홈구장에서 13마일의 빠른 바람이 외야로 불어나가는 장타를 이제 의식을 할 수 있는 경기에 미치 켈러가 맞으면 장타를 더 맞아야겠지만 타격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게 좀 많이 거슬린다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경기에서 개인적으로는 무롤진스키의 얼굴을 좀 다시 보면 좋겠는데 미치 켈러 이후에 사실 데니 산타나가 최근에 털려가지고 아마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데니 산타나가 안 나올 수 있으면은 소토와 함께 무롤진스키나 아니면 몽고메리 자완 상대한다고 무조건 쓸 겁니다. 나와가지고 경기 운영 조금만 해주면은 경기 피츠버그 한번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경기가 바람만 안쪽으로 좀 불어주거나 아예 불지만 않았다면 저는 언더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바람이 외야로 분다면 장타에 대한 의식을 좀 안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츠버그가 또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슬러그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는 피츠버그도 해볼만 하다. 언더 게임이 어차피 될 수 있는데 홈런 한 방이라면은 지금 칼날리가 작년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아르자레나 부상으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조시넬러나 훌리오 정도에서 선에서 경기가 장타가 이루어져야 되는 반면 피츠버그도 부상 때문에 지금 이제 그리핀이라든지 뭐 다 빠져 있죠. 하지만 브랜든 라우라든지 이 레이놀즈, 라이언 오원, 곤잘레스가 버티고 있는 이 라인업의 장타 생산성이 조금 더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해볼만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게 됩니다. 단 이 경기는 저는 추천을 못 드려요. 이미 투수 마운드의 싸움에서 이게 장타만 안 맞으면 땅볼 유도만 커비가 잘해주면 이게 불펜 싸움까지 가서 결국 유리해지는 쪽은 마운드의 힘은 확실히 시애틀 쪽이 맞아요. 타격 데이터가 지금 너무 못 받쳐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뿐이지 마운드 차이는 확실히 좀 느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추천은 진짜 못 드린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 대 텍사스 경기입니다. 어제 사실 제가 마이애미 승을 진짜 쓰고 싶었어요. 어제 제가 방송하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게 디트로이트랑 그다음에 뭐 마이애미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6월 달에 이제 7할에 넘는 70%가 넘는 승률을 보여주는 두 개 팀이 있는데 그 팀 중에 한 팀이 또 마이애미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이애미가 할만하다 말씀을 저도 실제로 드렸습니다. 어제 마이애미가 이길 것 같다 그러고 근데 제가 어제 이것도 트리거를 공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구매를 안 한 이유죠. 근데 이제 디트로이트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요 트리거는 숨겼습니다만 방송에서 어제 트리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마이애미 승 트리거가 텍사스 승으로 나왔었죠. 마이애미 경기가. 그래서 저도 걸렀던 경기였어요. 이게 실제로 경기가 타이트하게 흘러가면서 이상하리 이제 또 이제 후반 싸움에 2대2에서 텍사스가 8회에 먼저 2점을 냈고 그걸로 인해서 4대3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텍사스가. 근데 오늘은 좀 결이 달라요. 일단 알칸타라와 칼컨트리인데 알칸타라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체인지업이에요. 이 체인지업이 결국 알칸타라는 90마리 넘는 그 고속 체인지업이 가장 주목이고 직구랑 이제 싱커랑 같이 섞어 쓰면서
타이밍 싸움에서 헛스윙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결국 이제 그게 안 되면서 지금 이번 시즌에 체인지업 피안 타율만 3할이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지금 알칸타라의 그 체인지업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될 것인가를 논해봐야 되는데 오늘 안 그래도 자타 비중도 꽤나 있는 텍사스에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텍사스가 보여주고 있는 직구 컨택 타격 비율 이런 것들 반영을 해보면 알칸타라를 상대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타자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늘 경기는 그래도 마이애미가 알칸타라 빨로 조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칸타라가 최근까지도 계속 하면 2, 3실점 정도 그냥 주죠. 그 정도로 줄 만큼 피안타율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게 체인지업 때문인데 그 체인지업에 대한 공략 자체가 텍사스 타자들이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에 대해서는 이제 텍사스가 아닌 이제 마이애미가 한번 이제 시리즈 타이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도 중요하게 되는 거는 결국 이제 랭포드 아니면은 버거 지금 타격감이 둘 다 많이 올라와 있죠. 얘네들한테 얼마만큼 통제가 가능할 것이냐를 논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 경기에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타 안 맞아야 되죠. 일단은 돔구장이기 때문에 텍사스 홈구장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랭포드의 한 방은 오늘도 최대 경기력이 될 것이다 라고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알칸타라가 오늘 퀄리티 스타트 가능할 거라고 보게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결국 이제 알칸타라가 가지고 있는 이 이닝 히터 능력, 그 다음에 경기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랭포드도 또한 오늘 이제 좀 제가 최근에 너무 잘 치고 있거든요. 얘가 4할이 넘고 지난주 타율이 2주 동안에도 3할 5푼 이상을 넘게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랭포드마저도 특히나 이제 오프 스피드 피칭에 조금 약점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스플릿에 좀 약한 편인데 이 체인지업은 표본이 좀 작긴 합니다만 좀 건드리긴 했어도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알칸타라가 좀 이기지 않을까 정도로만 봅니다. 물론 이제 상성상 따지고 보면은 랭포드가 이길 확률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제일 주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선수가 이 선수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템파베이 대 캔자스시티 경기인데 어제 템파베이 승 한 폴락 났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축구 아르헨티나 승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승 이렇게 잡고 템파베이 승 볼티모어 승으로 총 4폴 풀배팅을 했어요. 배팅량 공유 드렸는데 템파베이 한 폴락 났어요. 일단 보면서도 화딱지가 많이 났고요. 지금 타격감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게 팔라시오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포수 봤었던 이제 그 포르테스 타격감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슨도 마찬가지로 공을 맞추지를 못해요. 어제 심슨만 분전했던 경기였었고 지금 아란다 그 다음에 이제 얀디 디아즈 이거 1회에 점수 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이제 캔자스시티는 이거 이제 확정 아니에요. 바위쭈가 지금 3경기 결정했습니다. 무릎 부상 때문에 어제 경기에서 이제 바위쭈가 내야 필드 수비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케이지 들어가서 타격도 해당한 걸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귀가 이제 가까워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까지도 휴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쭈가 무릎이 분명히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력 질주도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력상 손실이 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인 것 같아요. 캔자스시티가. 그래서 지금 당장 좋게 바라보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캔자스시티도 어제 보셨겠지만 2점 뽑았습니다. 안타는 템파베이가 훨씬 더 많이 쳤죠. 템파베이가 사실 캔자스시티를 오늘 어제 만나면서 이제 더 좋은 타격을 해야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홈 경기였거든요. 캔자스시티가 홈 데이터와 원정 데이터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고 그건 승률로 드러나고 있어요. 실제로 타격이 많이 안 돼요. 오늘 경기에서도 캔자스시티가 사실 가장 배팅하기 좀 까다로운 팀인 게 이 원정 데이터와 홈 데이터를 어느 걸 반영을 해줘야 될까? 결국 이제 평균값으로 해버리면 너무 평범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경기도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었고 맥클라난에다 심지어 좌투수다 절대 쉽게 칠 수 없는 데이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특히나 원정에서 원정 좌투 데이터가 훨씬 더 안 좋거든요. 캔자스시티가.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조금 더 캔자스시티보다는 템파베이가 유리하다 바라보게 돼서 템파베이 정배 나오는데 이 아빌라가 결국
이제 5이닝을 던질 수 있는 걸 증명을 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아빌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빠른 공을 던지죠. 빠른 공을 던져서 커맨드가 청에 잡힌 모습을 보여주면서 5이닝 운영이 되는 걸 증명을 해버렸다 보니까 이제 진지한 경기에 이제 세인트루이스와 경기하면서 불펜 총력전을 썼던 그 불펜들이 오늘 이제 대기를 할 수 있다 보니 아빌라디를 받쳐줄 수 있다라는 것을 무시를 할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타격감조차도 사실 따져보면은 템파베이가 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좀 물린스도 문제인데 지금 얘들 문제 많아요. 타격감에서 너무 안 좋은 타격감이 너무 안 좋은 애들이 너무 많고 캔자스시티도 바비쭈가 안 나오면은 지금 타격감 제일 좋아 보이는 거 제가 볼 때는 캥글리온 진짜로 잘 칩니다. 얘 타구가 이제 때리는 거 소리만 들어도 정말로 타구 속도가 하드히트로 나올 만큼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맥클라난이 가장 이제 우려해야 되는 타자이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맥클라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고 나서 구위가 그렇게 예전 같은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거를 언더를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오늘 핵심 인물이 이제 캥글리온인데 이 좌타자란 말이죠. 근데 이 맥클라난이 좌타 진짜 저승사자입니다. 그만큼 좌타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이번 시즌 1할 3푼 3리의 피안타를 안 허용하고 있고 이제 캔자스시티 입장에서는 바위주가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까지도 있다 보니 오늘도 점수 수준이 좀 적게 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게 된다고 정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워싱턴 대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이제 잭 리텔과 루자르도 경기예요. 이 경기는 어제 진행되면 무지성 오버라 했는데 이거 언더가 났어요. 4대1로 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템파 이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원정 가면 경기가 이제 다 홈이랑 다르죠.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과 원정에서의 타격 데이터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리텔 나오는데 이게 공략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리텔은 어제는 진짜 필라델피아의 극상성 두 개를 같이 만났다 보면 돼요. 왜? 그리핀이었죠. 좌투수거든요. 필라델피아가 특히나 홈에서 그나마 좌투 상대로 좀 반전이 돼서 다행이었지 이번 시즌 여전히 원정 좌투 상대 성적은 쓰레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번 시즌 너무 잘해주고 있는 그리핀을 만났어요. 당연히 못 칠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필라델피아는 어제 경기에서 이제 랭겔의 그 이제 투수 운영에 오프너 쓰고 경기하는 걸 선적을 했는데 랭겔이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그게 이제 언더났던 이유라고 봐야겠죠. 근데 오늘은 루자르도와 리텔 최근에 이 워싱턴이 좌투수 상대로 10경기 동안 만났던 좌투수에게 타율이 그 OPS가 0.9가 넘어갑니다. 그 3할 3푼이 넘어가요, 타율이. 그만큼 좌투수라고 해서 루자르도가 방심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에요. 이게 거기다 리텔도 이제 우투수가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고가 날 수가 있죠. 이제 필라델피아 타선들이 이제 만만하게 그냥 뒤질 경기는 이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게 이제 좌투수가 아닌 우투수가 나왔을 때 필라델피아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 이 타격 지표 자체가 OPS 0.8이 이미 넘어가고 여기에는 마시 알레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이제 하퍼 슈아버 터너가 주도를 하고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필라델피아 그냥 평범한 투수가 버티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잭 리텔이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성적이 좌투수에게 치명적으로 약해요. 좌타자에게. 이번 시즌은 우타자에게는 WHIP가 1.15밖에 안 되는데 좌타자에게는 1.61까지 올라갑니다. 표본도 오히려 좌타자를 더 많이 만난 게 잭 리텔이에요. 그만큼 우타자보다 좌타자 상대를 훨씬은 아니고 조금 더 많이 했는데 한 15 좀 더 많이 만났는데 이제 표본이니까 적지가 않죠. 일방적으로 우타자들만 많이 맞는 팀이 선수가 아닙니다. 그만큼 좌타 표본이 꽤나 되는데도 지금 좌타자에게 그렇게 많이 얻어맞으면서 피안타율이 거의 3할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쳐맞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타 도배입니다. 6명의 좌타자들이 내일 기다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카일 슈아버, 하퍼, 브랜든 마시는 최대 경기를 해야 되는 선수가 되겠죠. 필라델피아도 점수를 내일은 좀 낼 겁니다. 개인적으로 8.5점으로 루자르도 때문에 좀 낮은 기준점이 잡혔는데 오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경기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신시내티와 미러키의 경기입니다. 어제 라이브를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제 트리거 하나씩 조금 더 던져드리고 가드립니다. 방송 전에. 오늘도 끝까지 자리 채워가지고 이렇게 시청자 수 채워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트리거 한 개 더 던져드리고 가요. 근데 어제는 이게 신시내티 승 트리거였어요. 6회까지 퍼펙트 당했습니다. 우드러프한데. 그게 이제 7회 깨졌지만 일단은 이제 그 과정에서 연장까지 끌고 갔던 경기에 신시내티가 한 점 차로 아쉽게 패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미러키가 이길 만한 경기력은 절대 아니었죠. 오늘 경기도 심지어 이제 어제랑은 전혀 다르게
게 이제는 진짜 못 믿는 투수 두 명이 나옵니다. 이제 스프라트와 로돌로 두 선수 전부 다 새가슴이에요. 일단 제구가 가장 불안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로돌로도 마찬가지고 스프라트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제구가 좀 되는 경기를 펼친 이력이 있긴 합니다만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는 점에서 이 경기가, 저는 오늘 이 경기는 배팅을 못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오늘 비 오는 경기 외에도 사실 다른 거 평점을 좀 낮게 준 경기가 있다면 네, 이 경기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7점 아래로 별점을 이렇게 10점 만점 스케일로 매기면서 7점 아래로 비 오는 경기 아니면 웬만큼 안 줘요. 근데 오늘 이 경기는 제가 6.5점을 줬습니다. 배팅하기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 스프라트가 볼질하면은 신시내티는 안 치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경기. 근데 로돌로 또한 볼질이 심해지면은 미러키 입장에서 공략이 가능해요. 왜? 자투 상대로 미러키가 최근에 리그에서도 정상급 타격을 하고 있고, 타격 데이터가 확실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똑딱이라는 점에서 장타를 때려낼 수 있는 바람도 외야로 불고,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라는 이런 파크 팩트도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오는 장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는 신시내티가 오늘 또 엘리 델라 크루즈의 복귀와 함께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홈런을 안 치고도 이길 수 있는 타격을 하는 게 미러키거든요. 그래서 오버를 봐야 되나 싶은 경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기준점이 좀 너무 높고 사실 부담이 되는 경기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제 신시내티가 끌었었던 불펜들이 모든 것을 다 갖다 박은 이제 경기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미러키가 연투시키면 그래도 오늘 경기는 좀 잡을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미러키 승 말씀드립니다만, 이 경기는 배팅할 수가 없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들이 사실상 2회 둘 다 내려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경기는 변수가 너무 크다. 선발 투수들의 볼질에 따라서 모든 경기 양상이 바뀔 수 있는 경기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데이터 좋아하고 분석으로 이렇게 데이터적인 분석으로 접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두 선발 투수의 이닝을 보장할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경기를 추천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매치 대 컵스 경기인데, 이거는 비가 올 가능성이 매우 유망하기 때문에 제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이제 경기 시작할 때는 비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 시작하고 나서 강수 확률이 계속 좀 올라갈 수 있는 경기이다 보니까 이 경기는 좀 이제 중간에 경기가 흐름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하면은 이제 접근한 거 추천드리진 못한다. 그래도 진행이 만약에 그렇게 깔끔하게 된다면 내일도 컵스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 선발 투수가 이마나가에서 카브레라로 바뀌고 센가는 그대로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 대 클리블랜드의 경기입니다. 어제도 사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화이트삭스가 홈에서는 좀 해볼만 할 수 있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9회까지 가서 끝내기 승리가 나왔어요. 이게 양팀 모두 어제 경기에서 출혈이 있던 경기였던 게 너무 치명적입니다. 그게 이제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스미스를 떠나서, 스미스뿐만이 아니라 에린에다가 암스트롱 쓰면서 에린도 털려서 홈런 맞았죠. 그리고 이제 화이트삭스도 타일러 털렸었고요. 그 다음에 허드슨 멀티닝 던졌고요. 도밍게즈가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삭스도 불펜 운영이 이제 불안해져 버렸어요. 문제는 지금 현재 이 클리블랜드의 타선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크죠. 오늘이 어쩌면은 클리블랜드가 경기를 잡기 위한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선발 투수도 메스기고 심브룩을 상대로 경기를 하는데, 화이트삭스는 불펜 지원이 조금 까다롭고 거기다 메스기는 이제 장타 역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인데 득점 지원해줄 수 있냐가 문제인 거죠. 왜? 부상 때문에 호세 라미레즈와 앙헬 마르티네즈를 포함해서 지금 다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티븐 칸의 이름도 못 쳐가지고 9번까지 저 내려가 있고, 이제 바자나 믿고 경기해야 되는데 9번 치던 로키오가 3번 올라 있으면 말 다 했죠. 그만큼 지금 클리블랜드 타선은 카오스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타선의 도움이 참 아쉽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메스의 피칭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낮은 기준점이지만 불펜에서 지원이 좀 없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타격감이 여기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클리블랜드가 필승조를 써도 간신히 이기는 경기, 그 정도밖에 설계를 못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실제 이제 심브룩이 최근에 반등선이 좀 나타나면서 성적상의 개선이 좀 있었다 보니까 좀 기대되는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이 클리블랜드가 지난 6월 17일자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부상 이탈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경기를 펼치면서 클리블랜드의 타격 데이터가 그 전과 그 후로 나뉘었을 때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 더 심각한 하락세가 나타났다라는 점. 이미 그 구간 동안 지금 한 7경기 됐나요? 그 6, 7경기 동안에 팀 타율이 2할이 깨졌습니다. 당장 해당 기간 동안에 OPS가 0.5를 찍을랑 말랑 하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좀 타격감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클리블랜드 승을 당장 직접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타격 데이터가 너무 안 좋아져 있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미네소타 대 다저스도 오늘 강수 확률이 있는 경기입니다. 사실 이 경기보다 훨씬 더 비올 확률이 더 높은 경기가 요 경기예요. 요거는 애초에 대놓고 비가 주룩주룩 오다가 그칠 생각도 없는 경기고요. 진행이 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기기에 절대로 고려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리 대 로드리게스가 나오는 세인트루이스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5월달 말 6월달 초였으면은 오늘 경기 무지성으로 세인트루이스 승이었을 거예요. 이 로드리게스가 좌투수였기 때문에 좌투수 상대로 세인트루이스가 너무나도 잘 쳤었던 이 매치 원정 시리즈 전후로 해가지고 날아다녔었거든요, 세인트루이스가.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10경기 동안에 세인트루이스가 좌투 상대 타율이 2할 5푼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치 시리즈 전후로 해서 좌투 상대 타율이 3할 7푼, 3할 6푼까지 나왔었는데 이제는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타격 데이터가 조금 좌투 상대로 억제가 좀 눌러져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제도 똥줄승을 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세인트루이스가 저력을 보일 수 있는지를 논해 보면은 사실 홈 타격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투수 운영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결국 이제 어제 경기를 치르면서 이 세인트루이스는 또다시 이제 투수 운영에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스타넷과 조조 로메로 그 다음에 이제 소리아노와 오브라이언까지 총 필승조 4명을 모두 투입시켰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캔자스시티와의 12대10 대환장 파티를 치렀을 때 모두 나왔던 투수들이고 연투를 함으로써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들이 나올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 매우 좀 아쉬운 상황이죠. 개인적으로는 세인트루이스의 홈 타격 데이터를 누적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지금 오늘도 세인트루이스를 좀 더 고평가하게 됩니다. 왜 애리조나가 타격이 애초에 아직까지도 살아났다라고 바라보기에는 좀 근거가 좀 부족하거든요. 장타력도 좀 떨어지고 지금 실제로 최근 6경기 치면서 홈런 4방 때렸는데 그 슬러그 수치가 좀 낮아가지고 이제 OPS가 0.7을 좀 간신히 넘기는 수준까지 회복되어 있는 선이에요. 근데 세인트루이스는 이제 캔자스시티 시리즈도 있었지만 최근에 팀 타율 2할 9푼에 OPS 0.8을 이미 넘기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장타 생산성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점에서 오늘 경기가 언어버 기준점이 8.5까지 좀 떨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타격 데이터면은 홈에서 9.5가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버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세인트루이스 승 고려해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게 오늘도 하나만 공개하자면 트리거로 애리조나 승과 8.5 언더의 트리거가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이랑 완전히 다르죠. 즉 오늘 경기는 세인트루이스가 로드리게스에 막히면서 애리조나가 투수력으로 불펜에서 좀 투입을 해서 좀 찍어 눌러서 승리를 하는 그림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트리거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돈을 움직인 거예요. 돈을 쓴 거예요. 회사 돈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뭐 고려할 수는 없었고요. 홈런으로 세인트루이스가 뭐 웨드홀트도 에레라도 워커도 벌레슨도 다 홈런을 해줘야 되는데 바람도 안으로 불어서 실제로 홈런도 좀 못 도와주는 경기가 되려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데이터적인 측면으로 분석하면 세인트루이스가 정배받은 이유가 제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세인트루이스가 유리하게 보이는 이유가 같겠죠. 배당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제가 분석한 게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업체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뭐 그런 다른 시각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 견해를 제가 반대로 가져갔다가 피똥 싸기 싫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것도 배팅으로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인트루이스의 타격 측면에서 데이터가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보게 되는데 오늘은 좀 걸러봤습니다.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콜로라도 대 보스턴의 경기입니다. 이제 설리반 대 소니 그레이가 나오는 경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승을 이제는 진짜 좀 생각을 해요. 어제도 제가 콜로라도 승 말씀드렸죠. 역배 났습니다. 결국에는 체프먼이 털려서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어요. 제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지만 일단 역배가 났어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진짜로 보스턴이 이제는 이겨야 돼요. 이 신 설리반이라는 선수가 내구성도 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구위도 떨어지는 이 자완 3쿼터 유형의 투수입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팔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특이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스턴이 오늘은 공이 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타격이 이제 코어스 필드는 그따구밖에 못 치는 걸 보면서 답답함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밀려 올라오는 거죠, 저 입장에서도. 그래서 오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다만 오늘 소니 그레이가 나오면은 적어도 더 버텨줘야 되고요. 오늘은 진짜 설리반은 털어줘야 되지 않나. 이게 표본이 적어가지고 제가 뭐라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이 설리반이라는 친구가 이제 콜업이 돼가지고 던지다가 저번에 이제 뭐 한 번은 조기 강판 그 상태에서도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뭐 어지러웠는가 데뷔 전에 이제 그렇게 좀 내려가는 경기도 있었고, 사실 이제 표본 자체가 좀 깨끗한 선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개인적으로 이 친구에 대해서 뭔가 더 특이점이 있게 뭐 주목해서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셔야 되는 게 있다면 이제 콜로라도 그래도 유망주 랭킹 전체 11위에 해당하는 선수라는 점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가 장점이 되는 거는, 이 특이점이 있는 거는 일단은 공은 느리지만 익스텐션 거리가 굉장히 길어서 타자들 눈앞에서 대고 공을 던지는 그 특이점 정도는 있다. 다만 그걸 극복할 만큼의 구속이 나오진 않는다. 빠른 공이 90마일이 안 나와요. 88마일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만큼 타자들 입장에서는 할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땅볼 유도가 많이 돼야 되는 투구폼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경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오늘 이제 그 두 경기인가 이렇게 던지면서 땅볼 나왔던 게 10%, 20%가 아마 안 될 거예요. 80%가 넘게 모두 외야로 공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엔젤스 대 볼티모어의 경기입니다. 라이언 존슨이 지난번에 애틀레틱스 원정에서 한번 나름 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왜 그러냐면 제구가 일단 좀 됐거든요. 근데 라이언 존슨이 사실 많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투구 이 친구의 투구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산만하고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도 체구가 굉장히 커요. 근데 던지는 그 무게 중심도 많이 흔들리고, 피칭을 보면 느끼실 거예요. 그냥 야구 초짜분들도 안 보면 느낄 거라 생각해. 이제 그 제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지난 경기 제구가 왜 잘 됐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친구가 이번 시즌 첫 번째 등판을 시카고 컵스전에 합니다. 그때 시카고 컵스 원정에서 개볼질하면서 개 털려가지고 강판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털리면서까지 우겨 버티는데도, 그러면 이제 투구수가 많아지니까 구속이 떨어지겠죠. 그랬는데도 평균 구속이 94마일을 넘겼어요. 그날 경기에 최고 구속 96마일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경기에서 이 친구가 다시 마이너리그 5월달까지 이제 불펜에서 던지다가 마이너 갔다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던졌는데 지난 경기 평균 구속이 92마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속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제구를 잡기 위해 구속을 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구가 실제로 조금 되면서 볼넷이 좀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뭐다? 구위가 빠지니까 피안타율이 존나 올라간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주무기라고 볼 수 있는 그 직구와 슬라이더가 다 처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경기도 라이언 존슨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직구 구속을 또 낮추면은 공이 눈에 들어오니까 상대에게 쳐맞는 거고, 디셉션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쳐맞게 되는 거고, 구속을 올리면은 제구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쉐인 바즈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좀 느껴질 수밖에 없는 피칭 내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존슨 이 친구도 참 안타까운 친구입니다. 사실 생긴 것도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닌데 에이스급 얼굴형은 아니에요. 이 친구가 몸도 마찬가지로 좀 산만한데, 그거를 어떻게 개선시킬까 습관일 텐데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선수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셰인 바즈가 6이닝 3실점 정도 수준까지만 버텨주면은 이 경기, 어제 경기 양상보다는 조금 더 LA 엔저스가 점수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존슨이 준 실점 수준의 볼티모어가 리드를 잡고 가는 거는 변함이 없지 않을까. 볼티모어가 이미 이 경기를 통해서 위닝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디에고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패스한 게 맞아요. 예, 일단 헤르만 마르케즈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마르케즈가 복불복입니다. 어제 넣었던 이제 킹과 그 유사하다면 유사할 수도 있는 로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라 가지고, 애틀랜타 어제 빠따치는 거 보면은 답도 없어요, 진짜로. 이제 템파베이급이었는데, 이게 마이클 킹이라서 그랬던 건지,
그리고 이제 이후 올라왔던 필승조들이 워낙 세니까 뭐 그러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리치 같은 경우에도 털려도 이상하지 않고요. 진짜로 실제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오늘도 리치를 상대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타자들은 구종별로 보더라도 타티스와 개빈 시츠, 타이 프란스 정도까지 일단 말씀드릴 것 같고, 결국 상위 타선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마르케즈 상대로 또 만약에 어제 같은 그런 타격을 하면은 결국 또 킹한대처럼 막혀요. 근데 마르케즈가 사실 워낙 또 기복이 있고 경기 내용 자체를 예측할 수가 없는 범주가 좀 이제 재범주가 아닌 선수라 가지고 지금 현재 실제로 TBD 걸리는 거 보면 오프너까지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진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결과를 내리기가 좀 어렵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선발에서 조금 더 안정감은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JR 리치스가 나오는 애틀랜타를 좀 더 좋게 바라보게 된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샌디에고의 타격 데이터라든지 불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제 나왔던 필승조들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는 애틀랜타가 리수아레즈 그리고 이제 이글레시아스를 꺼냈을 때 훨씬 더 경쟁력은 있다. 리치스가 리드만 해줄 수 있으면,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결국 애틀랜타 뭐 순위가 말을 해주죠. 이미 타격 데이터 측면에서는 더욱더 앞서는 거는 이미 뻔히 나타나 있고, 필승조 어제 다 안 썼기 때문에 애틀랜타가 지원 다 가능하고 그건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지만 애틀랜타 승을 말씀드립니다만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애틀레틱스의 경기인데,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너무나도 제가 못 볼 걸 봐버렸죠. 그러니까 너무 잘 치고 있었습니다. 마이애미랑 2차전까지 경기 결과를 떠나서 정말 잘 쳤어요. 잘 쳤는데 3차전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가 마이애미가 그렇게 이제 타이트한 승부를 하면서 지면서 로건앱 나오고 이제 경기를 졌죠. 그 경기를 보면서 이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문제가 좀 있다.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윌리 아다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윌리 아다메스가 지금 흐름을 다 끊어 먹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나마 데버스가 타격감이 올라오면서 이정우랑 슈미트랑 엘드리지랑 같이 시너지가 나서 집중타가 되었을 때 샌프란시스코 점수가 나는 구간이 생기는데, 오늘도 그거에 대한 기대값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라클 파크죠. 이제 오라클 파크에서 오늘 또 바람이 또 외야로 불어나갑니다. 이런 경기에서 애틀레틱스가, 특히나 애틀레틱스의 우타자들 제이콥 윌슨, 랭겔리어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정도겠네요. 일단 맥스먼 씨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니커츠는 좌타자고, 갤로프는 리드오프 나와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한 2명 정도겠네요. 얘네 2명이 중장거리 장타를 또 때려낼 수 있는 상황도 상정을 해야 됩니다. 이 스플래시 샷이라고 하죠. 이제 오라클 파크의 우측 담장은 해안 바람이 이제 육지 바람이랑 마주 불어가지고 겹치는 구간이라서 타구가 외야에서 뻗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담장을 넘기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거기는 장타가 안 나올 수 있지만 그쪽으로 강타를 때려낼 수 있는 니커츠라든지 소더스트롬의 라이너성 타구가 생산됐을 때 3루타 생성도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되고요. 마냥 샌프란시스코만이 홈에서 2점을 누리는 경기만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의 불펜 성적과 애틀레틱스의 성적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애틀레틱스가 밀리지를 않아요. 거의 반반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배당도 지금 마이너스 125면 국내에서 거의 반반 배당이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런 수준의 경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틀레틱스 2.5 프렌이나 역배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역배 도전해봐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도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서벨레의 구종 가치 때문에 충분히 변화구 승부에서 윌리 아다메즈라든지 체프먼이라든지 하위 타선에서 죽어가는 구간이 꽤나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도 이 서빌레는 특히나 요 세 명을 무조건 넘어야 돼요. 1회부터 위기가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컨택에서 서벨레를 괴롭힐 가능성 충분히 있긴 하다라는 것은 꼭 아셔야 돼요. 괜히 역배받은 게 아니에요, 애틀레틱스가.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프리 마무리될 것 같고요. 딱 1시간 채울까 말까 했네요. 다들 일단 오늘도 건승하시길 바라고요. 축구랑 야구 좀 잘 읊어봤습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신 분들 멤버십까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